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다. 그래서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사랑하는 감정,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미래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행복을 꿈꾸면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편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부부의 인연을 맺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지간한 상처는 참으면서 또는 그때그때 치료하고 힐링을 하면서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뭔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아. 그래서 내 인생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위기가 오거든요.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오는데 대체적으로 외상 트라우마 때 이게 많이 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도와 관련되는 부분이 이 외상 트라우마에 매우 강력한 외상 트라우마를 유발하다 보니까 외도에 관련되는 부분이 딱 연결이 됐다. 10년 전에 됐던 아니면 지금 당장이 됐던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됐다. 치료되지 않는 이상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난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이혼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다른 학대로 인해서 또는 다른 문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이혼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어려움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켜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내 나름대로의 한마디로 생각에 의해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사실은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은 부부의 인연, 즉 인간관계에서 내가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인연을 끊는 것이 바로 이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혼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의 뭔지 모르지만 잘못 살았던 게 있잖아요. 그거는 해결을 해놓고 가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내가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됐어. 외상 트라우마가 왜 발생되냐면 살아온 날들이 다 부정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가 있는지 깊은 상처가 있는지 한 번은 점검을 해봐야 돼.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했다. 이렇게 되면 그 기본을 갖고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면서 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즉 이혼을 하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깊은 상처를 갖고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그러다 보니까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간다. 특히 왜 엄청나게 강력한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기, 일반적인 상처가 아니에요. 그런 깊은 상처도 어지간해서는 굉장히 위험한데 그것보다 수천 배 강력한 이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는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혼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의 고통,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나서 막연하게 행복할지도 몰라 또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라고 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하면서 부부의 인연을 끊어버리는데 문제는 나에게 있는 상처나 외상 트라우마를 전혀, 즉 이혼하고 난 다음에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나를 먼저 건강하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미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그 다음에 살아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와 외상 트라우마가 계속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작용을 해요. 결국은 심리는 점점 최악으로 무너져 간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해서 안 살아봤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혼하고 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이혼하고 사는 분들 보니까 괜찮아 보이죠?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만약에 최악으로 갔는데 겉으로 볼 때 괜찮은 걸로 보이면 이거는 내 미래가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내 미래가. 그래서 이제 나의 나름대로 이혼하고 뭐 일만 하면서 아이들 양육하고 이제 거기에 몰입된다. 외상 트라우마, 그 상처의 깊이만큼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는데 계속 커진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내가 너무 커지니까 일만 하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아이들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다가 이건 뭐가 좀 아닌 것 같아. 답답하고. 왜? 점점 커지니까요. 그래서 심리가 점점
악화돼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또 의지하고 싶어지게 되고 외롭기도 하고 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을 하던 아니면 무엇을 하든 간에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 이제 연애의 감정에 관련되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방금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 연애의 감정은 바로 뭐냐면 내 몸과 내 마음이, 그래서 내 심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면은 행복할 거야 라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할 때 내 심리 상태는 이미 악화돼 있어요. 이제 최악으로 지금 악화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즉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결혼과 행복의 아까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존성도 굉장히 강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그래서 그 대상에 관련되어 있는, 연애하는 대상에 관련되어 있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는 것과 심리가 무너져 있는 상태, 심리가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애를 한다. 그럼 그 상대방은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악화돼요. 상대방 이미 악화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건강하던 심리도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건강하지 못한, 심리가 매우 악화되어 있는 남성과 이제 연애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대 남성도 최악의 심리 상태로 가게 되고, 나도 마찬가지로 최악의 심리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이게 바로 재혼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는 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혼 안 해 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이혼만으로도 지금 삶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복해지면 재혼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행해지니까 재혼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돼서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심리 상태가 최악인 거를 건강하게 회복을 시켜놔야 이혼을 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만났어 그러면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연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또 건강하고 행복한 재혼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에게 관련된 상처들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백지 하나 차이가 치료냐 아니냐의 요 하나 차이가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합니다. 어차피 지금 내가 참으면서 나 자신을 불행하게 살던가, 아니면 이혼을 해서 내 자신이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던가, 이거는 결단이 나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미래예요. 이때 미래의 행복을 좌우하는 거는 바로 내 깊은 상처 또는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했느냐 안 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거는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혼을 생각하든 아니면은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든 다 좋아요. 내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으면 참고 견디면서 불행하게 살던가, 아니면 이혼하면서 최악의 심리로 나를 만들어가면서 살던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갈림길에 있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고통스럽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가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즉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것도 못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어차피 그 길로 가면 무조건 불행해지는 거니까. 기본이 불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서 행복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불행하냐 최악으로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에서 벗어나서 행복의 길로 내 자신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감안을 하시고, 제가 라이브 외도 상담을 지속하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할 길은 유일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외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0,000명 중에 1명은 이제 자기 행복길로 이제 찾아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9,999명이 선택하는 게 참고 견디던가. 그리고 나중에 지났을 때 나이 한 5, 60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 다 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황혼 이혼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어차피 이혼 수속 아니면 죽을 때까지 견디면서 살아야 되던가 아니면은 중간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혼을 합니다. 왜? 살아온 날이 다 잘못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다 잘못됐다라고 외상 트라우마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9,999명이 어디가 있느냐?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이혼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혼에 가게 되면 내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나 안 힘들려 이러면 또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한시도 가만 못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문제가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뭐 때문에 문제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 문제가 생긴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외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나로 인해서 애들한테 무조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려요. 이거 대가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가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다가 또 재혼을 했다. 결국은 이혼 재혼이 결국은 이 외도애가 발생이 됐다. 외상 트라우마 또는 관계 중독이 있는 상태에서 나를 회복해 놓지 않고 이혼으로 그래 9,999명이 그 길로 가니까 그러면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뭐지? 그래서 제가 이혼이라든가 재혼이라든가 관련되는 상담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원인이 당신의 외상 트라우마가 원인입니다. 당신의 관계 중독이 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혼 심리 상담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다시 좀 어차피 이혼의 결과를 받아들인 사람들, 즉 이혼한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몰라. 왜 외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결혼했을 때 외도와 연결됐다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가거든요. 왜? 끊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끊은 거는 그래요.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뭐야? 나한테 있는 외상 트라우마나 관계 중독은 치료되지 않는 이상 평생을 작용하거든요.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혼과 재혼에 관련되는 상담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래도 또 거기에서 이거였구나 해서 또 회복을 해서 행복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또 계실 거고 또 대다수는 또 이제 무너지는 채로 또 살아가게 되겠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현재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이혼하면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혼 쪽에 가보면은 내일부터는 제가 라이브 이혼 재혼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이혼 재혼 상담하는 걸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분들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을 때 설마 그런 인생을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생각보다 참혹합니다. 그거를 직접 한번 보고 듣고 느껴보세요. 이혼 재혼 상담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여러분들은 꼭 그 점을 감안을 해서 내 다가오는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앞으로 살아가는 게 불행하던가 최악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제발 무너뜨리지 마세요라는 말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진짜 그 결과표를 받은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그거 여러분의 미래예요. 이게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거, 이혼을 하고 행복하게 즉 이혼하고 불행해지고 최악이 되는 거를 예방하려면 지금 내가 돌려놔야 돼요. 그런데 최악의 상태에서 돌리려면 이미 벌써 오랜 기간 동안 너무 많은 거를 알려버렸잖아요. 회복이 가능한 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혼 상담을 하기 전, 이혼 재혼 상담을 가기 전에 라이브 외도 상담에서 이런 거였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빨리 돌려야 되겠구나, 돌리지 않으면 무조건 그 길로 가게 되는구나, 이것만이라도 좀 아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